계속해서 73번 이쪽에서는 주로 전기 화학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번 전극의 불순물로 인하여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두 가지 작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는 국부작용, 또 하나는 분극작용. 자, 원인이 뭐죠? 국부작용은 불순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분극작용은 수소기체. 국부작용은 그 다음에 전압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고 수은도금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극작용은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감극제로 이것을 예방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73번의 답은 1번입니다. 74번 전기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과 같으면, 자, 여기다가 밑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총 전기량에다가 밑줄 치셔야 됩니다. 같으며 그 물질의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총 전기량 하게 돼. 이거 우리 패러데이라고 하죠. 패러데이 법칙. 자, W는 K, I, T. 석출량은 화학 당량, 그 다음에 전류와 그 다음에 시간의 전류와 시간이니까 이게 바로 총 전기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75번. 전기분해에서 패러데이 법칙은 어느 것이 적합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W는 KQ, KIT. 이거 IT가 Q 아닙니까? 전기량. 그러니까 KIT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KQ라고도 할 수 있고. 답은 3번. 76번에 전기 화학당량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여기 전기 화학당량의 단위는 그램 퍼 쿨롱입니다. 77번. 전기분해에 의해 일정한 전하량을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물질의 양은 어느 것에 비례하다는가? 화학당량이죠. 화학당량. 78번 금속염의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며 마이너스 극의 금속이 생기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를 전착이라고 합니다. 전기분해로 인해서 부착된다라고 해서. 79번 전지에서 자체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과 가장 관련이 있나요? 방전이라는 거. 국부작용, 불순물의 혼합이에요. 불순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압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80번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도율이 커져서 온도가 부의 개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앞전에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일반적인 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그렇지 않고 부의 특성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 전해액, 반도체, 탄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부의 값을 가지는 게 아닌 것, 그러니까 정의 값을 가지는 것 물어보고 있어요. 뭡니까? 일반적으로 도체, 금속 도체, 1번의 구리죠. 81번 발열체의 구비 조건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항률이 비교적 작고 온도계수가 높을 것, 온도계수가 낮아야 됩니다. 82번 다음 중에서 1차 전지에 해당하는 거, 1차 전지라고 하는 건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 재충전이 불가능한 것, 뭐 수은전지라든지 망간전지 이런 것들은 안 되죠. 답은 1번이죠. 83번 다음 중 1차 전지가 아닌 것은 계속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죠. 3번의 알카리 축전지, 이건 1차 전지가 아니죠. 84번 2차 전지에 속하는 것, 2차 전지가 뭐예요? 충전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4번의 연축전지, 연축은 납연자입니다. 그래서 납축전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답 4번, 납축전지는 사용할 수 있죠. 85번 다음에 1차 전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것은 망간전지는 뭐 르클랑스 전지라고 해서 기준력 1.5다. 수은전지는 전자기기 카메라 등에 사용되면 기전력 3V다. 기전력 한 1.35V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 잘못된 거죠. 86번 다음 전지 중에서 물리전지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답은 1번의 열전지. 87번 전지에서 자체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관계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체 방전, 국부작용이랑 관련이 있어요. 국부작용은 원인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그렇죠. 불순물이죠. 불순물이 혼합돼서 그러는 거죠. 4번. 88번. 1Ah는 몇 쿨롱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88번. 1Ah라고 했어요. 이건 1Ah가 1시간 동안 흐른다는 거죠. 그럼 1A 곱하기 1시간. 1A 곱하기 3600초. 그러면은 암페아랑 세크랑 하게 되면은 이게 뭐죠? 이게 쿨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3600 쿨롱이 되는 거죠. Q는 IT니까. I 곱하기 시간이니까. 답은 89번.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H2SO4 황산이죠.
90번 납축전지의 양극 재료는 무엇입니까? PbO2. 그 다음에 91번 납축전지 화학 반응식으로 괄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괄호에 해당되는 거. 이게 거기 지금 90번에 있는 거랑 또 똑같은 거예요. 그쵸? 화학 반응식에서 전의 액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2H2O. 92번에 황산구리 용액에 10A의 전류를 60분간 흘린 경우 이때 석출되는 구리의 양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92번 볼까요? 자, 석출되는 물질의 양,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 적용해야 되겠죠. W는 KIT가 되는 거고 K는 화학당량이죠. 지금 0.3293 0.32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전류는 얼마라고 했냐면 10A래요. 10A. 시간은 60분. 그러니까 초로 하게 되면 3600초죠. 자, 요거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직접 무엇으로 계산기로 자 계산하게 되면은 아마 11.86 나올 겁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쉽죠. 93번 묽은 황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된다. 이때 양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일단 수소기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구리판이라고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뭐 빈도가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께서 그냥 뭐 또 화학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더 사실은 유리할 겁니다. 94번 전선에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을 열어하여 절연성을 극도로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도체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있다. 이 전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런 전류를 우리가 자, 다 같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허용전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전류는 자 제가 말로 할게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의 전류를 우리가 허용전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전선의 허용전류가 17A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17A까지는 전선에 열화 없이 이상 없이 충분하게 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전적 동작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값을 우리가 허용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95번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의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하면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 줄열과 달리 전류의 방향에 따라 열의 흡수와 발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현상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구리랑 콘스탄탄이라고 하는 제백 효과. 제백 효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안티몬이랑 그 다음에 비스무트라고 하는 펠티의 효과. 펠티어. 이거는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 자, 이것은 열이 발생하면은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전이죠, 제백은. 그쵸? 이거는 이제 전기를 소비하는 거고. 두 개는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전기만 할 때 뭐 펠티의 냉장고다. 이렇게. 냉장고가 전류를 주게 되면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펠티의 냉장고로 외우면 쉽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문제죠. 몇 번이? 95번이. 자, 96번. 반도체의 발달로 이종의 금속이나 반도체를 이용하여 열전대를 만들고 이때 생기는 열의 흡수 발생을 이용한 전자냉종이 실용화 되고 있다. 다음 중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인가? 전자냉장고, 펠티. 이 펠티 효과 요즘 많이 나와요. 왜 차량용 냉장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펠티 효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7번. 다음 온도계의 동작 원리 중 제백 효과를 이용한 것은 무엇인가? 제백 효과. 제백 효과를 이용한 거는 열이 발생하게 되면 전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열이 크게 발생했는지 적게 발생했는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뭐예요? 온도계죠. 그렇죠? 어떤 물리적인 양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센서, 열전 온도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백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97번에 3번이죠. 98번에 전기저항 온도계의 저항체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백금 나오게 되죠. 99번 두 종류의 금속 접합면에 전류를 흘리면 접속점에서 열의 흡수 또는 발생이 일어나는 거 무엇인가? 펠티. 100번 한 금속에서 전류의 흐름으로 인한 온도 구배의 줄열 위에 발열 또는 흡열에 관한 거. 자, 100번 이거 중요해요. 이것도 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무엇이 되겠는가? 한 금속. 이거는 비스무트랑 안티몬.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금속을 접한 거잖아요. 제백은 구리랑 콘스탄탄이고 서로 다른 건데 얘는 동일한 금속에다가 물어본 거죠. 전류의 흐름으로 인한 온도의
발열 또는 흡열에 관한 거. 전류를 흘렸을 때 발열 또는 흡열에 관한 거. 이걸 우리가 톰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톰슨 효과. 꼭 기억하세요. 동일한 금속일 때는. 101번. 열전대는 무슨 효과를 사용한 것인가? 열전대. 이거 열전대죠. 그쵸? 무슨 온도계 재백 효과를 사용한 거죠. 102번. 반도체의 빛이 강해지면 전기 저항이 변화하게 되는 걸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103번. 전기 화학용 직류 전원 장치에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 전기 화학용 직류 전원 장치에서 뭐 전압은 대전류일 것. 전압 조정이 가능하면 좋죠. 정전류. 그러니까 전류를 일정하게 하게 되면 좋죠. 저전류에 의한 저항선의 감소에 대응할 것. 이거는 뭐 관계없습니다. 4번은 관계없어요. 104번. 1Wh의 전열기를 이용하여 20도의 물 5리터를 70도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104번. 이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860pt는 cm 세타. 비열, 질량, 온도 변화죠. 그쵸? 전력이랑 시간이고. 그럼 t, 시간은 860p 분의 cm 세타. 어떤 분은 저한테 질문해. 물의 비열이 왜 1이냐? 그건 그냥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더 위대한 과학자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물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1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860 곱하기 P, 전력은 몇 와트래요? 지금 1kW라고 하죠. 그렇죠? 1. 그 다음에 물의 비열은 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질량은 얼마래요? 몇 리터래요? 5리터. 1 곱하기 5. 온도 변화는 몇 도예요? 20도를 70도까지 올렸다고 하니까 온도 변화는 50도죠. 자,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단위는 시간입니다. 0.29. 단위 시간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분으로 계산하게 되려면 60을 곱하게 되면 되겠죠. 60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분으로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게 되면 17.4. 단위 시고, 여기는 미닛 되게 됩니다. 109번. 10의 6승 칼로리의 열량은 몇 킬로와트 아워 정도의 전력에 상당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5번. 1 킬로와트 아워는 860 킬로 칼로리죠. 그렇죠? 860 킬로 칼로리라는 얘기는 860 곱하기 10의 3승 칼로리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문제는 10의 6승 칼로리는 몇 킬로와트 정도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의 6승 칼로리를 10의 6승을 이걸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죠? 860 10의 3승 계산하게 되면 1.16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네요. 106번. 전력량 1와트 아워와 그 의미가 같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106번. 1와트 세크가 일단 여러분 1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때 1와트 아워라고 하는 것은 1와트 곱하기 3600 세크죠. 와트 세크니까 이건 줄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3600 줄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107번. 10ohm의 저항에 10A를 10분간 흘렸을 때 발열하는 것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발열량 H는 0.24 I제곱의 RT. 자, 발열량, 열량 하게 되면 딱 이 식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H는 얼마? 0.24 I제곱 RT. 다시 한번 H는 얼마? 0.24 I제곱 RT. H는 0.24 I제곱 RT. 그러면은 0.24 곱하기 지금 전류가 얼마냐? 전류가 10A를 10ohm. 10의 제곱 곱하기 15ohm 곱하기 10분. 그러면은 10분이면 얼마야? 1분이면 60초. 10분이면 600초죠. 계산하게 되면은 144 킬로칼로리. 네. 네. 답은 3번이죠. 108번. 금속의 표면 열 처리에 이용하며 도체의 고주파 전류를 통하면 전류가 표면에 집중하는 현상. 그러니까 고주파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도선이, 전선이라고 하게 되면 이 도선의 고주파는 이 주변에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류가 이 전선의 가운데로 흐르지 않고 표면에 많이 흐르게 돼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답은 1번에 이걸 우리가 표피 효과, 스킨 이펙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킨 이펙트. 자, 109번. 동일한 금속 도선의, 자, 나왔어요. 동일한, 어디 있죠? 여기. 동일한 금속. 동일한 금속. 뭐라고 했었죠? 이번에 톰슨 효과. 110번. 알칼리 축전지의 양극에 쓰이는 재료는 무엇이냐? 자, 4번에 산화니켈. 111번. 전지에서 분극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극제는 무엇이냐? 이산화망간. 3번이죠.
112번 전지의 국부작용을 방지하는 법. 국부작용. 112번. 자, 국부작용, 불순물에 의한 치를 방지하게 된다. 수은도금을 하세요. 분극작용을 방지하고 싶어요. 어떻게 되죠? 감극제를 넣어주세요. 답은 수은도금. 113번. 보통 건전지의 분극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감극제.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재료물을 본대요. 그렇죠? 재료. 이산화망간. 114번. 전지의 자기방전이 일어나는 국부작용의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1번의 고순도의 전극재료, 전해액의 불순물 혼합을 억제시킨다. 4번의 전극에 수은도금을 한다. 2번이나 4번이나 그게 그거죠. 3번에 순환전류를 발생시킨다. 이건 아니죠. 순환전류는 안 좋은 거예요. 115번. 알칼리 축전지의 공칙 용량은 5V, 5A입니다. 5A. 5A. 이 얘기는 5A를 몇 시간 쓸 수 있다? 1시간 쓸 수 있다. 자, 얘기는 1A를 몇 시간 쓸 수 있다? 5시간 쓸 수 있다. 같은 얘기죠. 116번. 물을 전기분해하면 음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무엇이냐? 수소. 117번. 서미스터의 주된 용도.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보상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118번. 바리스터의 용도는 무엇이게 되는가? 바리스터. 이상 전압이 생겼을 때 회로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3번의 과도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 119번. 다음 중 온도가 전압으로 변환되는 것은 온도의 변화가 있다면 이것이 전기적 변화로 된다라고 하는 거 뭐였어요? 아까 저기 열전대. 120번. 연축전지 한 셀당 공식 전압은 2.0V, 알칼리는 1.2V죠. 121번. 기전 반응을 하는 화학 에너지를 전지 밖에서 연속적으로 공급하며 연속 방전을 계속할 수 있는 전류는 계속 외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거, 우리가 3번의 연료전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연료전지. 화학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게 되면은 계속 방전을 나타낼 수 있는 거. 122번. 다음 중 온도차를 전압가스로 변화시키는 거, 온도 변화를 전압으로 바꾸는 거, 열전대. 그래서 뭐에 사용한다고요? 온도계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123번. 바리스터를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1번의 비직선적인 전압전류 특성을 가진 2단자 반도체입니다. 1번. 다음에 124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미스터는 온도가 증가할 때 저항값은 어떻게 되는가? 저항값은 감소하게 되는 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몇 가지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 패러데이 법칙에서 W는 KIT다. 이러한 것들 보게 되고, 최근에 화학식이 조금 나와요. 화학식. 근데 이 화학식을 제가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학문 탐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즉시 자격증은 빠이빠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학식이 나오게 되면 그냥 그 화학식을 사실 표면을 좀 흡수하게 되고 원리만 조금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야, 내가 중학교 때 화학을 이렇게 공부를 안 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서점에 가서 중학교 화학책을 사는 순간 여러분 자격증은 빠이빠이라고요. 화학식은 시험에 나와봤자 한 1년에 한두 번 나옵니다.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에서 그 한 문제 맞추자고 여러분들 화학 공부를 하면은 빠이빠이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대충 보시오. 이렇게 잘 여러분께 다가오지 않는 것들, 혹은 어떤 거예요? 이런 식 잘 다가오지 않는 것들은 그냥 보세요. 하지만 국부작용, 수은도금, 분극작용, 감극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그 선행지식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선행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하고 선행지식이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조금 시간을 두면서 하십시오. 아셨죠? 절대 왜 화학작용이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인터넷에서 화학식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부가 끝이 없습니다. 알았죠? 이것까지 가려면요. 다시 초등학교의 분수, 그 다음에 중학교의 물리 1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렵고 뭔 얘기지? 좀 잘 모르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잘 이상한 거 좀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죠, 문제에다가. 그렇죠? 나중에 여러 번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옛날 생각하고 중고등학교 공부를 생각하게 되면은 자격증 딸 수 있다 없다? 못 딴다. 자, 그것 꼭 기억하시고, 자, 다음 회차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회차 계속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